11번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 이제 고려 중기, 자, 고려의 그 지배층이, 자, 호족에서 출발해서 이제 호족 중에서 이제 중앙으로 진출해서 큰 세력을 이룬 것을 이제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되는데, 이 문벌귀족이 결국 무신정변으로 해서 붕괴되고, 그 다음에 무신정변 때 이제 그 원의 침략이 있고 원의 간섭을 받게 돼요. 그 배경 속에서 새로운 이제 또 지배 세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문벌귀족에서 무신 정권으로 이어지는 그 시기에 역사적 격변 세 가지 사건이 있죠. 첫 번째가 문벌귀족이 너무 세진 한 가문이 있어요. 바로 경원 이씨. 막 그 왕비를 막 겹겹이 이 가문에서 나오면서 왕과 맞먹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왕이 자기를 죽이렸다 하면서 오히려 궁궐로 쳐들어가서 왕을 협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자겸의 난인데, 이게 1126년에 있었습니다. 이 난은 이제 그 결국 이제 그 진압이 됐지만 궁궐이 불탔어요. 개경. 그래서 지방 출신의 세력, 그 서경, 평양 쪽 이력 세력들이 묘총을 중심으로 해서 서경으로 천도를 하자, 그런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부식 등 개경파들이, 보수적인 개경파들이 반대를 하자 결국 여기 나온 것처럼 난을 일으킵니다. 묘총이 1135년 고려 인종 때에 난을 일으키면서 국호를 대위라고, 연호를 천계라고 한다. 황제라 칭하고, 예, 칭계 건언을 했죠. 결국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죠. 자, 이 김부식이 또 힘이 세지면서 그 아들 등 그러한 무신들을 욕보입니다. 여기 나온 무신의 우두머리인 상장군, 응양군 상장군, 정중무 등 불만을 품은 무신들이 차별 대우를 받자 1170년 보현원에서 시작을 해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약 100년간 무신 정권이 있게 됩니다. 몽골의 침략도 있게 하면서 후반기는 이제 최충원 정권이 이제 장기 독재를 하게 되죠. 1170년. 따라서 순서는 이자겸의 난, 묘총의 난, 무신정변. 그래서 나다 가가 되어 있습니다. 나다 가. 예,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사건이 있었던 국가의 지방 통치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자, 여기 보면 공조 명학소라고 되어 있는데, 망이 망소의 형제가 무신 집권기인 1176년 요때 난을 일으켰어요. 왜 그러냐? 고려의 지방 통치를 보면은 일반 이제 그 군현이 있다면 일반적인 군현 외에도 그 천대를 받는 곳이 있어요. 특수부라. 그것을 향, 부곡, 소, 요 세 군데가 있는데, 특히 이 소는 이제 수공품을 생산하면서 곡물로 바치는 그러한 특수부락인데, 이 세 곳은 찍혀가지고 곡물 부담이 많아요. 그러자 이제 반란을 이제 일으켰는데, 하도 이렇게 반란이 많으면 국가에서 좀 달래줘야 되죠. 이게 굉장히 큰 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일반 군현, 충손현으로 승격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고려 시대의 지방 통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고려가 이제 그 군현이 있는데, 자, 크게 보면은 오도 양계가 이제 기본이 되고요. 고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그 북쪽 지역 북계와 이제 동계, 예, 이렇게 이쪽 이제 양계는 이제 그 국경 지역이니까 군사적 성격이 강하고요. 일반 군현은 이제 5개의 도로 나눕니다. 5도. 네. 그리고 이 일반 군현 5도의 책임자는 이제 안찰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계는 이제 군사적 성격이기 때문에 병마, 이름도 이제 군인틱하죠. 예.
병마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지방에 22담노라는 특수행정을 둔 것은 백제 웅진시대 때 대표적인 왕인 그 무령왕 때 22담노를 두고 왕족을 파견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지역에 오서경, 작은 서울을 두었다. 그러니까 작은 서울이란 건 이제 거점을 마련했다는 소리죠. 이건 이제 통일 신라기가 되겠는데, 통일후 신라는 영토가 넓어지면서 9개의 주와 오소경을 설치했습니다. 전국을 5경 15부 62주, 아까 발해 선왕 때 나왔었죠. 그래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댔죠. 땅이 굉장히 넓죠. 정답은 2번. 13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고려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선은 좀 복잡해요. 뭐 제1위의 성균관, 그 다음에 뭐 중등교육기관으로 사부학당과 향교, 서당, 그리고 사립 사설기관, 서원 이런 게 있는데, 고려는 뭐 기본에서는 거의 국자관만 나올 거예요. 뭐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뭐 지방에 보내고 뭐 향학을 설치했다, 뭐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만, 예. 그래서 국자관 외에 고려 성종 때 이제 최고 교육기관은 국자관을 설치를 하고 이런 것을 파견하고 뭐 향학 또는 뭐 향교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지방에 이제 이걸 파견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뭐 여긴 조금 이번에는 좀 어렵게 나왔네요. 지방에 유학교육을 감당하는 향교가 있었다. 국자감이 있었다. 자, 그런데 국자감이 최고 교육기관인데, 이제 고려가 이제 여기도 과거가 있죠. 그런데 고려에서는 이제 그 과거 시험 출제자를 이제 그 고위 관리가 하는데 이걸 지공고라고 해요. 출제자. 그런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그 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지공고를 지낸 사람이 이제 은퇴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학교를 세워요. 그러니까 사학이 되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고려시대 해동 증자라고 불리는 이제 최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사제를 열어서 구제학당이라는 전문 강좌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길렀는데 이들이 과거 시험에 너무 많이 합격을 해요. 그 외에도 이제 최충 말고도 뭐 정백월 등등 사학의 명문이 12도나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헌공도는 이제 최충이고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과거 합격자 수 이런 데서 국정감이 좀 밀리자 이걸 이제 관학이라고 하죠. 국가가 세운 학교니까 고려 이제 숙종에서 인종대 예종 인종 이때 관학진흥책을 많이 펼칩니다. 그래서 뭐 청영각, 공문각 등의 도서를 확충한다든지 서적포 출판을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양형고 장학재단을 만든다든지 등등등 관학진흥책을 펼치게 됩니다. 또 국자감도 구제학당 모방해서 뭐 칠제라는 걸 두기도 하고요. 예, 이게 다 고려와 관련된 게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 경당에서 글과 활쏘기, 학문도 가르치고 무예도 가르쳤다. 이거는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구려가 지방에는 경당, 중앙에는 태학을 설치했다. 최고 교육기관, 지방교육기관.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밑줄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원의 정치적 간섭했던 시기, 이게 고려가 그랬었죠. 고려가 원의 간섭기가 약 80년 정도 있었는데, 요 시기에를 우리는 이제 원 간섭기라고 하는데, 관제가 위상이 많이 추락을 했어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합쳐가지고 그냥 하나로 뭉뚱해서 성보다 부가 아래죠. 육부가 사는 부보다 아래 개념이 말이죠. 뭐 등등등등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원 간섭기 때 그러면 원이 간섭을 하는 핵심 기구가 있겠죠. 원 간섭의 핵심 기구가 바로 뭐였냐면 정동행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동행성,
이문소라는 그 산하기관이 있는데, 원래 정동이라는 건 동쪽을 정벌한다. 원이 몽골이 고려를 무릎 꿇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을 이제 침공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만든 기구예요. 근데 일본 원정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속 존재하면서 간섭기구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공민왕이 반원 자주정책을 펼치는 때 정동행성 이문소가 바로 핵심적인 그러한 폐지 1순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별무반이 편성이 되었다. 이건 고려 중기 숙종 때인 윤간 장군이 신기, 신보, 항마 이런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쌓았다고 그랬죠. 육조 직계제가 실시되었다. 이건 조선 초 태종과 세종 다음에 세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정부를 건너뛰어서 왕인과 육조가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 정치 구조죠. 왕권 강화를 했고요. 김음돌의 지냈다. 이거는 이제 신라 전제왕권을 확립했던 신무랑. 신무랑이 진기년에 자기 장인이죠. 김음돌을 처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681년. 이건 이제 신라 때죠. 통일신라.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5번. 가왕의 업적으로 오는 것은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제거했다. 아까 잠깐 먼저 얘기했었죠. 공민왕 이 사람이 반원 자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친원 세력 원 기황과 연결된 기청 등 친원 세력을 제거하고 정동 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댔죠. 예. 그리고 원이 이제 한반도에 이제 그 멋대로 동령부와 쌍성 총관부 요 두 군데를 또 탐라 총관부 이런 거 설치해 가지고 자기 영토로 만드는데 이거는 두 개 동령부하고 탐라 총관부는 반환했는데 이건 안 반환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민왕이 유인이동을 시켜 가지고 이성계 이자춘 부자의 내연과 함께 해서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반원자주 정책을 펼치고 또 하나는 공민왕은 아까 고려의 지배 세력이 이 원 간섭 기간 동안 성장한 세력이 바로 권문세족이에요. 이들이 일반 농민들을 이제 멋대로 노비로 만들고 땅을 뺏고 이런 만행을 부렸어요. 그래서 땅과 이 농민들의 몰락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돈이라는 승려 출신 인물을 임명을 합니다. 어디에 임명하냐면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전 토지와 백성들을 바로잡는 것이죠. 변정. 그래서 개혁을 했습니다. 반권문세족의 정책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사비, 부여로 천도한 사람은 기존의 웅진 공주에서 백제 성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산 순수비, 한강 하류까지 차지하면서 북한산 순수비를 세운 사람은 신라에서 한강역을 다 차지한 사람, 성왕을 무릎 꿇린 사람, 전사시키게 한 사람, 신라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산품과 신라에도 최고 교육기관이 있는데 유교 교육기관이 국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문학도 세웠는데 여기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능력을 해서 관리를 채용하는 제도인데 신라 원성왕 때죠. 788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려시대의 목조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주요 목조 건축 중에서 자, 배흘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의 특징을 가진 거. 자, 이 주심포 양식이라는 것은 이제 그 건축물에서 이렇게 그 기둥이 있을 거예요. 그 위에 이제 그 치장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공포라고 하는데 주된 기둥 위에만 하는 것을 주심포라고 그러고 요 사이사이에도 또 하면은 요 사이사이 이런 뜻 하면은 다포 양식이 됩니다.
근데 고려 후기에 가면은 이 주심포 양식의 건물들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기둥이 약간 이렇게 아래쪽에 약간 배불뚝이처럼, 예, 이런 식으로 된 거, 이렇게 일자로 된 게 아니라, 예, 요 두 가지 특징을 결합한 대표적인 건물 세 가지를 외워두면 됩니다. 충남, 예산, 수덕사, 대웅전, 경북, 안동, 봉도사, 극락전,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부석사, 무량수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 힘은 꼭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아니더라도 종묘라든지 경복궁은 고려가 될 수가 없죠. 예, 이건 조선시대가 되겠고요. 예, 조선시대에 오면은 이제 그 국가의 주요 건물 양식에는 좀 화려하고 장엄하게 보이기 위해서 다포 양식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법주사 팔상전은 이건 조선 후기 17세기에 기존의 이제 건축물 이런 거 보면 1층밖에 안 되는 이건 2층 이상이 돼요. 그런 2층 이상의 그런 대표적인 건물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충북 그러니까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 그러한 불교 건축물. 그러니까 조선이 이제 유교 국가니까 불교 사찰이 발전할 수가 없는데 조선 후기에는 불교 이상이 조금 높아져서 이런 큰 건축물이 나타납니다. 목조 건축물이. 그래서 충북 보은 법조사 팔상전, 전남 구례 화엄사가 있습니다. 거기 각황전, 그 다음에 전북 김제 금산사 미륵전 등등이 있습니다. 다 2층 이상이고 내부로 내부가 하나로 통해요. 각 층이. 특히 법조사 팔상전 같은 경우는 이제 5층이나 되는 아주 큰 건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건의를 받아들여 제정한 법. 조준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조준은 정도전, 조준, 정몽주, 예, 이색, 공민왕대에 이때 그 성균관을 이제 부흥시키면서 순수 유학군을 만들면서 이색이 책임자가 되고 지방 향리 출신으로서 중앙으로 진출한 이런 세력들을 우리는 신진 4대부라고 합니다. 예. 이 신진 4대부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권문세족이 너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대죠. 예. 그래서 농민들이 불안정했는데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이들의 경제적 뒷받침을 해줘야겠죠. 신진 4대부.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법을 제정을 해서 백성과 더불어 다시 시작하십시오.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조정의 선비들, 4대부들이죠. 우대하고 등등등등. 그래서 그 총대를 맨 사람이 급진파에 속하는 조준이라는 사람의 건의로 1391년 고려 마지막 공양 3년에 과전법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고 이 과전법은 1년 뒤 조선이 건국되면서 조선의 근본 토지지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전법의 핵심 내용은 경기 안에 토지만을 지급을 해야 된다. 뭐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 토지가 싹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자에서 예.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대동법과 영정법은 조선 후기 수치제도의 개편 중에서 대동법은 공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영정법은 전세를 해결할 문제입니다. 대동법은 공납을 전사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산물을 내던 것을 또 하나는 가호별로 집집마다 내는 것을 토지 면적에 따라서 주된 것이 이제 쌀로 많이 내는 것이죠. 쌀 아니면 포, 돈 내기 쉬운 것으로. 영정법은 전세율을 조선 정기에는 이제 뭐 연분 구등법이라 가지고 풍흉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 가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거 너무 문제 있다. 차라리 그냥 하한선에서 1결당 4에서 6조선으로 고정을 시키자.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패법은 자, 조선 시대 때 이제 태종 때 실시된 법인데 자, 국가의 그 인적 자원에서 가장 핵심이 된 게 이제 남자죠. 그래서 남자면은 양반에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성인이면은 16세 이상이면 다 파악을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일종의 뭐 주민등록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밑줄근 왕의 제의식에 쓴 사실을 옳은 것은 이 책은 정초 병원문 등이 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농서이다.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말하는 농사직설. 바로 세종대왕이 되겠죠. 세종대왕은 민족적이고 자주적 이러한 우리 문화의 산물을 많이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네. 자, 특히 농업을 신경을 많이 썼죠. 농업이 안정이 되어 백성들이 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농서로서는 농사직설, 우리 풍토에 맞는 농서, 또 농사를 잘 지으려면 시간을 잘 측정해서 시기에 따라서 농산일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시기에 관련된 것이 자경루, 앙부일구, 장영실, 노비 출신 과학자, 해시계, 앙부일구, 물시계, 특히 자경루 같은 경우는 자동15 역할도 했었죠. 예. 그리고 역법도 필요하죠. 달력에 해당하는. 그래서 뭐 칠정산이라 가지고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 역법. 이렇게 민족적 자주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화통동암을 설치했다.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서 최무선이 고려말 우왕 때 1377년 화통동암을 설치하고 이 화포를 가지고 3년 뒤 진포대첩에서 큰 활약을 했죠. 예, 우왕 4년. 상공유사가 저술이 됐다. 원간섭기인 충렬왕 때 일현승려가 경북 군이 일현승려가 이 상공유사를 이제 그 저술을 했죠. 우리 1281년 단군 건국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죠.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됐다. 이게 이제 원간섭기 충렬왕, 고려 충렬왕이고, 백두산 정계비. 자, 이거는 이제 숙종, 조선 후기 숙종 때 1712년 이 그 간도 문제와 관련된 건데, 이 그 백두산에서 이제 숭화강이 흐르고 이쪽에 이제 두만강이 흐르는데, 여기 지류 중에 이제 토문이란 강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국경을 정할 때 백두산 정계비에 뭐라고 써있냐면 청과 경계를 정할 때 서위 압록,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동위 토문,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토문강이라는 송화강의 지류를 하자. 근데 청은 나중에 아니다, 이건 두만강이다, 이렇게 어거지를 씌우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9번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조선의 왕실은 태어나면 명당의 태실을 만들었다. 자, 이곳은 국조오례를 펼쳐하는 등 국조오례, 국가의 5가지 큰 행사, 뭐 군내, 빈내, 뭐 등등등등. 그랬고 제9대 왕의 태실입니다. 그리고 광주시에 있던 것을 창경궁으로 옮겨왔습니다. 자, 글쎄, 뭐 이런 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국조오례가 이제 조선 성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잘 모르더라도 뭐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렇게 되죠. 1, 2, 3, 4, 5, 6, 7, 8, 9니까 성종이란 걸 알 수가 있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뭐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 그리고 선지를 통해서 일단 말이 안 되는 것은, 후민정음을 창제했다. 이건 뭐 세종이죠. 세종이면 4대 왕이라는 건 뭐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 자, 초계 문신제 37세 이하 신진 관료를 국왕이 직접 재교육시킨 거. 이거 뭐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정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조선 후기니까 뭐 9대까지면은 초반기니까 조선 초 해당이 안 되겠죠.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였다. 이건 고려
우왕 때죠, 말. 1388년.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죠. 정답은 경국도전이 되겠고, 자, 성종하면은 이제 알아둘 것이 그 문헌 편찬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경국대전이 제일 어려워요. 1485년 조선의 기본 법전이 되는 것이죠. 법에 의한 통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경국대전 이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 회통, 각각 영조, 정조, 흥선대원군 이렇게 이어지는 편찬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가바나 사이식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조광조가 사림이죠. 대표적인 조정을 어디서 무너뜨렸으니 처벌함이 마땅합니다. 그리하시오. 이게 바로 조선 중기 중종 때 있었던 조광조성 사림 등을 제거하는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이게 1519년에 있었죠. 자의대비께서는 기년복 1년상 아닙니다. 3년복을 입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 자의대비라는 것은 인조의 계비인데, 인조 다음에 이제 효종이 있는데, 효종이 죽고 이제 현종이 즉위를 하겠죠. 현종 때 효종이 죽었을 때 인조의 계비인 그 어머니뻘에 더는 자의대비가 몇 년상 입을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 서인과 남인이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복상기간 관련된 예속 논쟁이 되겠습니다. 자,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인데, 자, 이 문제는 큰 흐름은 조선의 어떤 정치적 흐름, 그게 바로 사화와 붕당 정치가 되는데, 일단 붕당 정치와 사화와 관련돼서는 4개의 사화가 있죠. 중종전의 연산군 때 무오사와 갑자사화, 1498년 무오사와 김종직의 조의제문 사초 문제가 문제된 것이고,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생묘 폐비윤씨 문제를 놓고서 또 관련된 사림 처벌이죠. 1504년이 되는데, 중종 반정으로 중종이 집권한 다음에 개혁정치인으로 사림들을 등용을 했어요. 근데 또 이 조광조의 개혁정치가 훈구 공신들을 공격을 하자, 기득권을 건드리자 훈구 공신들에 의해서 그걸 위훈삭제라고 그러죠. 이런 것 때문에 훈구 공신들이 조광조를 이렇게 조정을 어떻게 저쪽으로 이렇게 무고를 하면서 기묘사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크게 희생을 당했죠. 자, 그 후에 마지막 4번째 큰 사화가 명종 때 1545년 을사사화가 있습니다. 이때 그 대윤 소윤 왕실의 외척과 관련된 거에 사림이 또 연루돼서 크게 희생을 당했죠. 자, 그 다음에 명종 다음에 이제 선조가 집권하게 되면서 이제는 사림들이 완전히 중앙정계를 진출하는데, 다시 사림들이 크게 2개로 나눕니다. 바로 동서분당, 이조 전랑 논쟁을 놓고서 동인, 김효원과 서인, 심의겸 이 두 세력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이조 전랑 문제로. 이게 이제 1575년에 있었고, 동서분당이 있고, 그 다음에 광해군 때, 그리고 동인이 선조 때 기축옥사를 계기로 해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고, 광해군 때 북인이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물러나죠. 그 다음에 서인이 집권하고 서인과 남인 이 대결 구도가 이제 있게 되는데, 현종 때 예속 논쟁 2차례, 기해 예송과 효종이 죽었을 때 바로 요, 그 다음에 효종 비가 죽었을 때 갑인 예성, 이게 1674년이고, 이 2차례 논쟁이 있었는데 각각 서인과 남인이 승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습니다. 사림이 결국 집권하고 선조 때 동서로 이제 분당이 되죠. 이조 전랑 문제를 놓고서 이게 1575년에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너무 시기가 동떨어져 있어요. 김옥균이 갑신정을 했다. 이건 뭐 개항기 때죠. 1884년.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가 걸립니다. 자, 현종 때 이러다가 이제 그 숙종 때 환국 정치가 있게 됩니다. 정치적 국면이 급변하게 돼요. 일당 전제, 한 당이 정권을 잡으면 다 몰락하게 돼요. 그래서 세 차례 환국이 있었습니다. 경신, 기사, 갑술, 서인, 남인, 서인. 갑술 환국 이후에는 이제 남인도 이제 완전히 이제 도태되죠. 자, 이거 너무 문제가 많다. 붕당 정치. 그래서 영조가 탕평책을 펼치면서 탕평비를 상징적으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등이 피살되었다. 이건 이제 뭐 태조 때죠. 조선 태조. 예, 1차 왕자의 난이 되는데 1398년 충격을 받은 태조는 정종에게 양위를 하고 또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정종도 무서워서 아우인 이방원 태종에게 양위를 하게 되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